등극을 하니까 1123년 그 사이에 12세기 전반 근처에서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형도 그렇거니와, 물론 중국에 뭐 이런 기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주 팽만감이 있는, 그리고 완벽한 그 비례를 가지고 있는 이게 참여인데, 이런 참여 형태를 기형도 그렇거니와 이 색깔 비추색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 비색이라는 건 본래 중국에서는 수물비자 비색을 썼어요. 숨길비자. 비원이라고 할 때 비자. 그 왜 그랬냐 하면은 5월이라는 나라에서 이 주로 월주 근처를 5대 십국 시대와 이제 견훤이나 궁예가 나와서 싸울 때 이 5월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견훤도 5월에 사신을 보내고 5월 사신도 오고 왕건한테도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월주 일대를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청자를 궁중에 이제 진상을 하면은 백성들은 쓰지를 못하게 하고 왕궁에서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만, 비부에서만 쓰는 색이라 해서 청색은 비색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런 거를 고려에 와가지고는 고려 사람들이 그 비자를 쓰지를 않고 비치비자, 비치비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비치색이다 해서 비치비자를 써서 고려 비색일 경우에는 비치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색하고는 뭐 색도 틀리지만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비색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당시 북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청자가 계속 이렇게,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시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송나라 사람들 같은 그 태평노인 같은 이는 그 수중금이라는 데서 그런 책을 지어내서, 수중금이라는 이제 소매 속에 넣고 다니는 이단보적에서 한 책이라는 게 작은 이제 책이죠. 무슨 얼른 내서 확인하고 그런, 요새 뭘 자기 혼자만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책을 이제 수중금이라고 대체로 그래요. 그런 책 속에 뭐 천하제일인 게 뭐냐는 걸 쭉 열거하면서 고려비색이 천하제일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고려의 이 비색 청자가 천하제일. 청자 중에서는 고려비색 청자가 제일이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종 원년에 이제 송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던 서금이라는 애가 돌아가서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짓는데 거기에서 또 이 고려청자를 그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그런다. 청색 독일을 비색이라고 그러는데 근년 들어서 아주 공교해지고, 그 기법이, 제조가 공교해지고 제법이 공교해지고 색태도 더욱 아름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바로 이 비색 시대를 그대로 송나라 사람 눈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 보고 글로 표현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런 청자, 지금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용무늬를 그 음각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그 연화문, 그 연꽃잎을 표면에 장식하는 이런 대접, 사발,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이거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만들어내고. 이제 문사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방 사후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오리 모양의 이런 연적을 만든다. 이게 간송미술관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숭이 연말, 이것도 간송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모두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비색에다가 정말 이게 그 자연광에서 이거를 보면은 그야말로 가을 하늘 빛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시기를 비색 시기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투각 형태로 해서 이거는 붓꽂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방사호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발전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그 퇴침이에요. 비는 퇴침이라. 이 향로. 이런 이 청자 제품들을 쓰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라면, 일상생활 용기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문사들의 이 문방사후로 저런 연적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고, 이런 향로가 있고, 먼저 봤던 퇴침이 있고, 또 이런 주전자. 여기에 다수를 담든지 술을 담든지 간에 이런 주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고려 사람들의 그 문화생활이라는 건 아주 극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고려의 독자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 항아리, 매병이라고 하는 이 결국 술 항아리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두 이게 순청자로 다 만들었어요. 그 문양을 넣어도 투각을 하거나 음각을 하거나 해서 아주 야하지 않게, 천박하지 않게 문양을 넣고 있다. 그러니까 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기는 그 상당히 그 장식 문양을 넣어도 전화하게, 고급스럽게 그 넣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종 때 가서는 이런 그 양의정이라는 정자, 궁중의 정자를 이런 그 청자화로 덮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런 청자화가 강진 도여지에서 출토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시대, 이 비색 시대라는 거는 그 문사들이 그 사회 상층부를 이끌어가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찬란한 문화를 그 향유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무신난 이후의 시대, 그 시대는 이제 상감청자가 등장하는, 상감청자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는데 그 시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